저희 이제 가마신 공가마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커리어 시작이 특이해요 지금. 네. 커리어 시작이 특이한 게 풋살 선수로 시작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거 네. 뭐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는? 이거는 아마 예전에 어느 언론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아빠 인터뷰하면서 가브리엘 마르티니 이제 가정사 막 얘기하면 나왔을 거야 이 얘기인데 이미 그 나는 저는 이제 그 기사 상관없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약간 이누아투라는 좀 생소한 팀에 와가지고 그냥 그저 그런 유망주 아니냐라고 했을 수 있는데 남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초특급 유망주였어요. 남미에서는 되게 상위권 유망주였었고 이 선수가 이제 그 시작을 이제 9살 팀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코린치안스라는 이제 한때 명문이었던 아니 명문 팀이지 뭐 한때는 아니고 요즘도 중간에 잘하지 한번 않나? 중간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 에두가 살린 거 아닌가? 아 얘도 살았지. 얘도 실력 있었네. 네, 애도 실력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가브리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코린치안 풋살팀에서 9살 때 데뷔를 했었어요. 다시 해보자. 코리치안스 풋살팀. 네, 코린치안스 풋살팀. 아, 나 브라질 팀 솔직히 말하기 힘들어. 코린치안스 풋살팀에서 9살에 데뷔를 했는데 코린치. 이거 기록은 제가 좀 기사랑 그 사실 옛날에 한창 축구 볼 때는 그 브라질 세리아 리그도 봤었어가지고 그때 스텝보는 사이트가 아직 살아있더라 그래서 봤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데뷔 시즌 122골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데뷔 시즌 122골 그 뭐 주 대회랑 리그랑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데뷔했을 때 데뷔 시즌에 주전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활약을 이제 했었고 풋살 팀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네. 9살 데뷔 시즌에 어쨌든 이제 뭐 각종 정확하진 않지만 각종 기사를 봤을 때 122골을 각종 대회에서 때려 박았다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본 거 스탯은 근데 아마 2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살 때 이제 풋볼팀과 병행을 했다고 이제 소개가 돼 있네요. 아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보통 이제 브라질 리그 선수들이 다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팅류 있잖아요. 쿠팅류도 원래는 바스코 다가마라고 해가지고 좀 명문 팀이거든요. 거기도 명문이. 주니뇨 페르나무코가 있었게 됐고, 근데 이제 그쯤에 풋살팀 출신이에요. 풋살팀으로 커리어를 시작해가지고 그 바로 한 얘는 거의 1년인가 2년 있다가 바로 다가마로 그 풋볼팀 이적을 했는데 이거 잠깐 좀 이야기 길었는데 좀 얘기 나중에 잘라야 될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아스날의 펠리피뉴라는 선수랑 링크가 많이 났었어요. 바스코다마. 그 선수가 이 쿠티뉴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쿠티뉴 같은 경우에는 풋살 1년 하고 바로 풋볼로 전직을 했는데 여기서 완전 터졌어요. 그래서 쭉쭉쭉 치고 올라왔었는데 야, 이런 게 유튜브 각이야. 왜? 왜 자르라 그래? 아 그래 이런 게 유튜브 각이야? 어. 아, 그래? 원래는 이제 펠리피뉴 그러니까 린테르 이적할 때도 쿠티뉴라는 이름이 아니라 펠리피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원래 왜냐면 바스코다가마 커리어 때는 펠리피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렸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펠리피뉴 쿠티뉴가 예 이름이 원래는 쿠티뉴 아니라 펠리피뉴라는 선수는 원래 워낙 유명했었어요. 할 얘기를 해. 낚이지 말고. 알았어. 아 댓글 낚여가지고 이 유튜브 초보가 이래서 힘듭니다. 아무튼 그 쿠티뉴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호나우딩요도 아마 풋살 출신이었을 거예요. 스트릿 출신 겸 이제 풋살 출신인데 그치. 이게 브라질 선수는 이제 풋살이랑 이제 병행을 하다가 아예 풋살로 빠지거나 아예 전업 풋볼로 빠지거나 이런 편인데 마르치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민을 때렸어요. 오히려 보통 되게 1년에 결정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마르치네 거의 한 3년 하다가 코린치안스에서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면 둘 다 뛰어라. 둘 다 뛰어보고 네가 마음에 드는 걸 해라. 왜냐면 코린치안 나쁠 게 없거든. 풋살 그치. 팀에 되고. 예. 솔직히 팀을 운영하는데 네. 이 팀도 성적이 좋아지는 선수고 이 팀 성적이 좋아져. 그쵸. 둘 다 잘 뛰어. 그러면은 뭐 약간 팀의 감독이나 뭐 고위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둘 다 해봐. 그러다가 네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결정해. 이런 게 낫지. 왜냐면 게다가 브라질이 또 풋살이 뭐 그 인기가 없는 것도 그치.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행하고 그러니까 풋살이랑 병행할 때 풋살 합쳐가지고 200골 넘게 넣었어요. 그리고 대단하다. 그 이게 정확한 기록인데 아마 그 유소년 주 챔피언십에서 아마 우승시켰을 거예요. 가마가 이 기사가 한번 떴던 거라고 했는데 거의 뭐 그거 아니야. 그 캡틴 쯔바사 보면은 그 쯔바사가 브라질 리그 가가지고 유소년에서 나 만화는 아니, 몰라가지고 골을 졸라 때려맞고 아무튼 네. 우승시켜. 뭐 원래 줄리그 근데 이런 거. 그 오해할 수도 있는데 풋살이 원래 골이 좀 많이 나요. 풋살이. 네, 풋살은 골 많이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12살 때 이미 경기를 많이 뛰면서 어쨌든 골을 많이 넣었다니까. 그만큼 경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골잡이로서의 감각이 아주 뭐 뛰어났다는 소리지 뭐.
그래서 이제 뭐 12살 때 풋볼팀과 병행하다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풋살을 그만두고 이제 네, 병행하다 네. 병행 1년 하고 바로 그냥 풋볼로 가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니의 본격적인 이제 커리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약간 좀 처음 들어보는 클럽이죠. 네. 이누아트 여기랑 14살 때 클럽 계약을 했어요. 네. 왜 이 팀이랑 계약을 하게 됐죠? 이때 일단 이누아트라는 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치면은 그 챔피언십이랑 리그원을 왔다 갔다 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주 챔피언 브라질은 워낙 땅땅가 주 챔피언인데 거기에만 그나마 좀 이름을 보이는 이누아토 그죠 이누아토죠. 그런 팀인데 이투아노. 이투아노 나 항상 헷갈려. 투아노 아니야? 아니 이투아노구나. 이투아노 맞아. 이누아토가 아니라 이투아노 맞아. 이투아노. 얘가 만들었어 얘가. 나도 헷갈려요. 브라질 리그 팀 너무 어렵다니까 이름이. 괜찮아. 아무튼 그런데 괜찮아. 어떻게 할 건지. 그 14살 때 이제 코린티안스 자녀냐 그러니까 14살에서 15살 브라질은 보통 15살쯤에 프로 이제 선계약을 많이 체결을 해요. 브라질 리그는 보통. 왜냐면 18살 되면은 해외 이적이 되니까. 그치. 네. 그런데 14살에서 15살 넘어간 해에 코린티안스 자녀냐 아니면 이적을 하냐 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남미에서 꽤 아마 알렸었죠. 남미에서는 이미 꽤 알린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고 있는데 솔직히 그 12살 때 풋살이랑 풋볼 하면서 골 많이 넣고 이제 뭐 그쵸. 팀도 주 우승 시켰으면 이미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뭐 남미에서 뭐 이름 난 유망주가 되어 있겠지.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프로 계약 제일 받았을 건데 그랬는데 어느 이제 이투아노. 네. 코린티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계약에서 좀 주저를 했었고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마르티네가 14살, 15살 요 시기에 코린티안스가 아까 말한 그 파산하냐 마냐 조금 약간 뒤숭숭할 때 요 시기고 약간 이제 재정비한 시기였었고 그러니까 코린티안스가 이제 가브리엘한테 프로 계약을 제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팀 사정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저하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주저하는 상태였고 프로 계약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이투아노라는 클럽에서 되게 파격적으로 프로 계약 15살, 14살, 15살인데 프로 계약 및 성인팀 데뷔 조건으로 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투아노 클럽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바로 그 해에 그게 주 대회일 거야 아마 주 대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인 데뷔전 15살 성인 데뷔 아마 그 위키나 다른 데 보면은 17살에 이제 이투아노 이제 경기 데뷔로 나올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리그 데뷔고 그러니까 이투아노가 이제 상위 리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리그 데뷔를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주 챔피언십은 우리나라 치면 약간 잉글랜드 치면 뭐 존스 윈스턴 컵이라든지 약간 지방 컵들 있잖아요 지역 대회 그거에서는 이미 15살 때 데뷔를 성인 레벨 데뷔를 해요. 일단 뭐 이제 이누아투 여기는 이누아투인데 저기는 이제 이투아노라니까 나 이거 이제 너무 헷갈려. 빨리 넘어가자 안 되겠다. 알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 계약을 맺고 이제 프로 팀 데뷔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세에 이제 비공식 성인 데뷔전을 치르고 뭐 이미 남미의 유망한 유망주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이제 얘기한 대로 레알, 바르샤, 맨유, 아스날 트라이얼이 진행이 됐는데 네, 모두 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는 안 했었지. 뭐냐면은 그 이투아노 이적하면서 성인 레벨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제 유럽에서 이제 남미 선수 해적지라는 이제 빅클럽들이 스카우트망이 들죠. 좀 괜찮은 애가 있다 이러면서 하면서 바르셀로나도 라마시아 트라이얼 2번인가 했고 레알도 2번인가 하고 제일 많이 한 게 맨유예요. 맨유를 4번 했어요. 나이키 코까지 거의 4번 정도 했었는데 그 같이 이제 그 마지막에 맨유 트라이얼 할 때 되게 재미난 게 맨유 마지막 트라이얼 할 때 같이 경쟁 포지션 트라이얼 받았던 선수가 그 지금 메이슨 그린우드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훈련 맡은 성인 그 약간 성인 레벨 선수가 폴 포그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인터넷 짤 돌아다니는데 가마가 이제 트라이얼 끝나면 브라질 가기 전에 폴 포그바랑 사진 찍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찍지. 네. 그러면은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스날도 트라이얼 2번인가 1번인가 2번인가 근데 다 이적이 불발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가 그 가브리엘 마르티네스가 사실 이누아토 클럽으로 간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이미 그 당시 나이 때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장이다. 돈 벌어온 유일한 가장이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족 이주 문제랑 겹쳐가지고 이제 유럽 팀들로 이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그 가브리엘은 아버지 때문에 브라질이랑 이탈리아 이중국적이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아버지가 내 자식이 커서 브라질 국대와 이탈리아 국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비자 문제랑 상관없이 말 그대로 약간 본인의 이제 그 가족 이제 뭐 생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이적 그때 당시에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남죠. 14세에 이제 저기랑 계약한 것도 프로 계약하니까 당연히 돈이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가족 이제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네.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프로 계약을 한 거고 16세에서도 이제 뭐 여러 유럽 팀에 이제 트라이얼을 받았지만 결국 못 넘어온 거는 이 가족들이 자기로 인해서 다 먹고 사는데 그쵸. 이 가족들이 다 넘어와야지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 이때 돈이 안 당시에는 맞으니까 이적이 안 된 거다. 네.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유소년 트라이얼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초특급 유망주 아닌 이상 사실 가족 전체를 이주시킨 경우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치. 그 보통 선수만 온 다음에 이제 선수가 네. 1군 데뷔하고 프로 계약하고 성공이 그러면 돼야지 이제 가족들을, 가족들을 네. 이제 데려오는 케이스니까 보통.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뭐 이렇게 여러 유럽 팀 나름이 아니구나. 유럽에 있는 아니, 대표 웬만한- 클럽들하고는 다 트라이 그러니까 된 거네. 쉽게 말하면은 유럽에서 당시에 그 남미 쪽 네트워크 좀 짱짱하다 팀들은 다 건드려봤어요. 근데 어떻게 아스날에 오게 됐느냐? 이것도 참 신기해요. 네. 네. 이게 되게 아스날에 온 것 같으면은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꾸준한 관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첫 번째가 당시에 이제 아스날 아메리카 전체 북아메리카 총괄 담당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총 담당. 힘들어. 알았어. 아니 아, 나 안 달려도 아니, 이렇게 달리냐? 안 달려도 된다니까. 야, 이미 막차 끊겼어 나. 네가 태워줘야 돼. 아, 그래요? 알았어. 어. 아, 이미 그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이미 천천히 끊겼어. 천천히 할게.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바시윤이 이제 그 스티브 로울리 다음부터 이제 올란델리 나가면서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이제 총괄 이제 약간 지부장처럼 스카우터를 담당했었는데 그 뭐지 그 마르티네리를 아스날 트라이얼을 추천한 것도 카바시윤이에요. 왜냐면 미국에 있었던 나이키컵을 보고 아스날 트라이얼을 추천했었고 카바시윤이 그 이적이 불발된 다음에도 주기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요. 이제 마르실레 쪽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에두가 당시에 그 코린치안스 네, 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누아트 가기 전에 그 마르틸레 코린치아스 있을 시절에 거의 막바지 시절에 에드가 그때 막 단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유소년 막 갈았고 이럴 때였어요. 야 이제 에드도 틀리냐. 에드라 그러는데 에드. 아니야 에두 씨 에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연결이 좀 많았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18세가 되면서 이제 정식 이적이 가능했거든요. 하자마자 이누아트한테 이적료 주고 이제 그 가족 이주 비용이랑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보너스 다 챙겨주고 계약금을 해가지고 다 해결해 줘가지고 바로 올 수 있었죠. 이때 당시에 사실은 맨유랑 경쟁했었는데 우리가 되게 빨랐지. 되게 빨라가지고 야, 결국에는 이제 아스날에서 이제 총 650만 파운드 네.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뭐 거기에는 이제 뭐 이 선수의 이적금, 뭐 보너스, 계약금 다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돈으로 충분하게 온 가족들이 유럽으로 넘어올 수 있었고 그다음 생계까지 해결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네. 아스날과 계약을 해서 아스날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 돈도 돈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바로 프로 계약. 그냥 그렇지. 예. 성인팀 데뷔를 아예 보장을 했으니까. 어쨌든 뭐 결국에는 이제 뭐 돈도 돈 맞았고 항상 근데 되게 초특급 유망주라는 느낌이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돈도 많이 받고 결국에는 이제 프로 데뷔 및 프로 그쵸, 계약을 보장. 바로 해주니까 출전도 보장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아스날이 모르겠다 이게 운이 좋았던 건지 정말 잘했던 건지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좀 되게 빨리 움직였죠. 음. 왜냐면 근데 이게 이해는 가는 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친구가 약간 성인 레벨의 좀 두가 나타날 때는 이미 큰 애들이 나왔어. 그 다들 호드리고 고에스랑 비니시우스 요런 애들 목숨 걸고 있었구나. 헤이니엘 얘네들 목숨 걸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아스날에 오게 된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뭐 이 선수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장단아도 제가 간략하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마르티네 같은 경우는 풋살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그게 커리어 시작한 게 좀 오래 했잖아. 거의 5년 넘게 했다 보니까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플레이가 되게 간결해요. 그러니까 빠른 스텝이라든지 안정된 볼 컨트롤로 해가 볼을 이제 발 밑에 달아가지고 안 보여 카메라에. 뭐야? 아 미안해. 네가 그렇게 아, 미안해. 발에 손을 가져가면은 그래. 너의 손도 안 보이고 야, 발도 안 보여. 이렇게 서서 해야 돼. 여기 어, 되게 그 뒤가서 해야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풋살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발 밑에 달아놓고 개인기로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스텝이랑 상체 페인팅 이용해서 하던가. 그러니까 결국 프로레벨 풋살 수준의 플레이를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풋살의 기본이 되는 플레이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이제 네네. 어릴 때부터 그게 네. 기본이 되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볼을 받았을 때 이제 좀 뭐 개인기가 화려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패턴이 좀 단조롭죠. 패턴이 단조로워가지고 이게 좀 똑똑한 수비들한테 걸리면은 아니면은 약간 몰아버린 수비에 걸리면은 좀 고생할 타입. 그러니까 이긴 풋살에서 공을 잡았을 때 내가 치고 나가는 상황은 패턴이 한 뭐 두세 가지면은 뭐 안에서 해결되니까 그쵸. 뭐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나 이 댓글은 꼭 읽어야겠어. 뭐. 지금 김재현님이 응.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드리블을 볼보 가는 게 신기했다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얘기하지만 쪼이려고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브라질 보통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유소년 시절에 트레이닝 할 때 뭘 가르치냐면요. 자, 다시 해보자. 유소년 시절 트레이닝을 할 때. 유소년 시절 이제 브라질 리그 같은 게 남미 특히 남미 중에서 브라질 말을 코치들은 섞어버리냐 왜? 힘들어. 그냥 해. 아무튼 그 브라질 이제 코칭들이 이제 드리블을 갈 때 제일 만약에 보통은 그 뭐라 그러지? 유럽은 보통 이제 헤드업을 많이 먼저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남미는 반대예요. 볼을 보는 걸 강조를 해요. 볼을 보고 먼저 드리블을 해가지고 볼을 보면서 상황은 자연히 이제 본인이 익힐 수 있게 그냥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보면 예측력이나 판단력을 키운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걸로 조금 키우고 볼을 많이 보는 걸 강조를 많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가브리엘 마르티네리도 약간 볼을 발밑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조일록도 보고. 조일록도 약간 브라질 코칭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브라질 코칭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제일 대표적인 카카도 상파울루 시절에 보면은 볼을 앞에 안 봐요. 그치. 볼만 보고 근데 다 제껴. 근데 그게 뭐냐면은 브라질에는 진짜 재능 있는 선수들은 약간 그렇게 키우는 편이기는 해요. 그럼 헤드업은 약간 방향점이 있대. 헤드업은 나중에 자기가 볼을 완전히 자기 몸처럼 소유했을 때 헤드업은 그때 별로 늦지 않는다. 근데 유럽은 반대로 주변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볼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면 그만이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로우랑 너무 다르다. 네, 좀 다르죠. 되게 대척점이 되게 커요. 그치. 윌록은 왜냐면은 마르티네즈는 브라질 출신인데 윌록은 유럽 출신이잖아요. 근데 딱 그걸로 정의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윌록은 유럽에 있는 브라질 코치한테 교육받아가 그쵸.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야매일 수도 있고. 그죠? 준호님이 정확하네. 윌록은 진짜 재능이 아니니까. 마음이 아프다. 우리 얘는 윌록 신기해. 얘는 매주 피지컬. 20분씩 보고 있는데 얘는 피지컬 안 컸으면은 성인 팀에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애인데. 아무튼 그 마르티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 제 출신의 남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남미스럽지 않은 약간 그런 타입의 선수예요. 특히 브라질스럽지 않은 선수인데 저는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게 진짜 운동 패턴이 되게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되게 스텝이나 피지컬로 이제 뭐 순간 가속이나 이런 거 제끼는 게 이승구의 주 무기인데 이게 막혔을 때 진짜 답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 제일 대표적인 이유를 봤어요 이미. 부카요 사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브리엘 마르티가 레프트로 나오는 게 레프트 윙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옆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이 먹히는 거지. 만약에 이 친구가 오른쪽이나 아니면 중앙 그 스트라이커로 나왔다. 이러면 오히려 빛을 못 발했을 수도 있죠. 일단 뭐 항상 사카가 이제 왼쪽에 나올 때만 해였나? 이제 어쨌든 이제 레브니가 얘기했던 거는 그래도 1월 달에 이제 공감화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왼쪽 좀 공격이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일단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를 해줬고 어쨌든 나올 때마다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 다행인 상황이고. 네.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경기 때마다 이렇게 다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가지고 이 친구 되게 소위 말해 열정가다.
아니 보면은 이미 눈빛이 다른 우리 브라질 친구들하고는 달라가지고 왜냐면은 일찍 생업정선에 뭐 어느 남미 선수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이 친구가 그 성장 환경이 되게 특이한 게 집에서 아예 그 코린치에서 이제 전업으로 축구 선수 그러니까 풋살 말고 축구 선수를 하기 결정했을 때 아예 학교를 아예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아예 집에서 그러면 아빠가 아예 일을 그만두고 그러면은 내가 홈스쿨링 하겠다. 넌 축구에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생업정을 빨리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축구에 대한 성공이라는 건 열망도 되게 강하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근데 나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가브리엘 마르티니가 이탈리아 국가대표를 하기 원해요. 옛날 인터뷰 때 보면은 지금도 그런지 지금 모르겠는데 청대로 불려가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브라질 청대. 응. 뭐 이제 성인 대표팀 콜업이 될 시점이 오면은 아버지가 그쵸.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브라질 시절에서는 그 인터뷰에서 자기는 아들이 이제 이탈리아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저희 로우하고 가브리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